쿠데타 소문이 이란 전역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 세력이 나라의 통제권을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한쪽은 미국과 협상하려 하고 다른 한쪽은 그들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적대감이 너무 심해져서 싸움이 대중에게까지 번졌고 이란 국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협상하려는 쪽은 국회의장 갈리프 바프와 외무장관 아라가치가 이끌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내전에 대한 최근 보도를 한번 보시죠. 양측의 논란은 강경파 사이드 잘리지와 연관된 소셜미디어 계정이 등장한 후 더욱 커졌습니다. 사이드 잘리지는 갈리프 바프의 오랜 정치적 라이벌이자 이란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입니다. 그 계정은 쿠데타 주모자들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 게시물은 무스타파 하메메이 현 최고 지도자에게 협상을 실제로 지지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 확인이 없다면 관계자들이 지도자의 승인 없이 행동했다고 비난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 게시물이 올라온 직후 계정이 바로 비활성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게시물이 올라온 직후 계정이 그냥 사라졌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어쩌면 내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립된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게시물 중 하나였고 이란 내부 권력자들이 협상가들에게 등을 돌린 여러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어떤 게시물은 협상에는 이란에게 해로울 뿐 아무런 이익도 없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게시물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개입해서 갈리프 바프를 포함한 협상가들이 국가를 배신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번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두 파벌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 이유는 이란이 일종의 단결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시위하던 사람들조차도 전쟁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거리로 나오지 않았고 거리로 나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휴전 기간 동안 벌어지는 모든 일들 때문에 이란 국민들과 전 세계는 이슬람 정권이 최고위층에서도 깊이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국회의장이 이란 국민들에게 협상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기 위해 전국 방송에 출연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란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해도 미국은 훨씬 더 큰 군사 강국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람들은 거의 50밤 동안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기술과 관련해서 우리는 170에서 180대의 무인 항공기를 격추시켰습니다. 이전 전쟁 때는 이런 방어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난 7, 8개월 동안 발전해 왔습니다. F-35 전투기 격추는 우발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분야에서 개발된 노력과 역량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군사적으로 미국보다 더 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미국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자금, 장비, 그리고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많습니다. 나는 우리 소중한 국민들이 우리가 적을 파괴했다고 말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니요, 그들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인터뷰에서 이란이 최고 지도자가 원하지 않는 한 협상에서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는 트럼프가 자신의 발언에서 뭐라고 하든 이란은 항복할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대중에게 협상은 단지 싸움을 계속하는 또 다른 방법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란이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전장과도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협상 과정을 위한 협상이 시작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상은 일종의 싸움이 됩니다. 이런 싸움의 방식은 다른 형태들과 상호 보완적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국민들께 3가지 전투의 장을 중심으로 단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세 전장은 하나의 전장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올리고 우리 국민의 성과를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정의 시작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타협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과정의 시작입니다. 협상은 군사적 노력과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쟁의 한 방법으로 거리의 시민들의 권리를 확보하고 우리 존경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를 성실히 추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있습니다. 거리에 우리 국민들이 이 무대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는 군사 무대에서 싸우고 있고 저는 군인으로서 협상이라는 영역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좀 흥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이란 내에서 협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최고 지도자가 나와서 협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고 지도자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45일이 넘도록 치료만 받고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부상이 그만큼 심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가 이미 사망했지만 사람들이 아직도 그가 살아있는 척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 사이에서는 싸움이 확산되고 있고 이면에서는 상황이 더욱 긴장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한번 보시죠. 이란 국회의장은 자문위원들과의 회의에서 미국과의 잠재적 합의에 반대하는 이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갈리프 바프는 최근 워싱턴과의 협상에서 이란 대표팀을 이끌기도 했는데 그는 사이드 잘릴리와 강경파 이란 국회의원을 포함한 인물들을 이란을 파괴할 극단적인 민병대 같은 행위자라고 묘사했습니다. 사이드라는 인물은 영상 초반에 언급한 쿠데타 음모자들에 대해 처음 트윗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계속하겠습니다. 칼리파는 그 진영이 국영 텔레비전을 이용하고 강경파 지지자들을 동원해 미국과의 협상 및 잠재적인 합의에 대한 반대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칼리파는 또한 자신이 국회의장직에서 물러나게 될 것과 이런 시기에 아라가치 외무장관이 자리에서 밀려나게 될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모든 일은 아라가치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열려있다고 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IRGC는 전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IRGC 해군은 페르시아만에 있는 모든 선박들에게 메시지를 방송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라가치를 바보라고 부르면서 트위터에서 어떤 바보가 뭐라고 하든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협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연되고는 있지만 취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얘기 전에 미국 군대가 최근 납포한 이란 선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박은 충격적인 것을 운반 중이었습니다. 로이터와 이야기한 소식통에 따르면 일요일에 납포된 이란 선적 컨테이너선 투스카는 이란군이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을 운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2019년에 이 선박이 처음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았던 사건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선박이 제재를 받은 이유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물품을 운송한 것으로 의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선박이 비슷한 물건을 운반하려 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이란은 협상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휴전 기간을 이용해 무언가를 실어 나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IRGC가 협상 실패를 유도하려고 휴전 중에 무언가를 옮겼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보는 미군이 처음 발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제 그 선박이 미국의 통제하에 있으니 곧 그 선박이 무엇을 싣고 있었는지에 대한 더 구체적인 증거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아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영상을 만들어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몇몇 분들이 저희 영상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없다고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알고리즘에 여러분이 이 콘텐츠에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업데이트를 올릴 때 더 자주 보여줄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업데이트 관련해 오늘 아침 미 중부사령부에서 새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국의 봉쇄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미 중부사령부는 27척의 선박에 대해 회항하거나 이란 항구로 돌아가도록 지시했습니다. 오늘 아침 공개된 클립을 들어보세요. 여기는 미국 군함 115번입니다. 당신은 군사 봉쇄 구역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란 항구에 대한 이 봉쇄는 엄격히 집행될 것이며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선박에 적용됩니다. 이란 항구에 추가로 입항하거나 출항하려는 모든 선박은 국제법에 따라 임건 및 수색권의 대상이 됩니다. 봉쇄를 뚫고 지나가려 시도할 경우 우리는 무력을 사용하여 준수를 강제할 것입니다. 이상. 봉쇄가 계속되는 동안 미군은 또한 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설치한 이란의 기뢰를 찾아내기 위해 수중 로봇과 드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통형 무인 수상정이 있습니다. RTX에서 제작한 이 드론은 AQS-20이라는 부유식 소나 시스템을 끌고 다닙니다. 이 장비는 해저를 스캔하여 기뢰를 탐지하며 한 번에 약 100피트 너비의 구역을 순찰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로 작동하는 잠수함 드론들도 있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에서 제작한 MK18 모투 킹 PC와 나이프 PC가 그것입니다.
이 드론은 소형 보트에서 투하돼 지정 지역의 기뢰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기뢰가 발견되면 두 번째로 투입된 해상 로봇들이 폭발물을 사용하거나 원격으로 기뢰를 폭파시켜 제거합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항로가 안전하게 확보된 후에는 교통이 정상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위협이 되는 것은 단지 수중 드론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IRGC도 자체 수중 드론이나 수상 드론 또는 샤헤헤드 드론 같은 드론을 보내 선박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IRGC 병사들이 탄 작은 보트를 보내서 AK-47로 유조선을 향해 사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기적인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한 해상교통이 예전처럼 호르무즈 해협으로 돌아오기는 어려운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만약 협정이 체결된다면 기뢰를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초점을 협상으로 옮겨봅시다. 모든 우여곡절과 지연에도 불구하고 이란 대표단이 이미 내일인 화요일에 협상을 위해 이슬라마바드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장 갈리프 바프가 이 협상을 이끌 예정이며 미국 측에서 JD 벤서가 참석할 경우에만 참석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미국 측에서는 부통령 JD 벤스가 내일 워싱턴을 출발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리는 최근 협상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타이밍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가 내일 출발한다면 파키스탄까지 가는데 대략 16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파키스탄에 도착할 즈음에는 휴전이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휴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모두가 다시 총을 쏘기 시작할 거라고는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총격이 다시 시작된다면 협상이 일시 중단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회의가 수요일에 열릴 것으로 기대되지만 사실 지난주 수요일에 열릴 예정이었고 계속해서 미뤄지고 또 미뤄지고 또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협상 테이블에 도착할 때쯤이면 휴전이 끝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휴전이 연장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제 이란이 왜 지금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이란이 오늘날의 위치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1979년 이슬람 혁명 시기로 돌아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19세기 카자르 왕조가 이란을 통치하던 시기로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하며 그 당시 지배계층이 내렸던 결정들이 오늘날까지도 이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거 아셨나요? 바로 그 내용을 오늘 공개된 저희 다부작 팟캐스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역사와 우리가 오늘날에 이르게 된 과정을 궁금해하는 분이라면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해서 시청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화면에 나오는 엔드 스크린을 클릭해서 즉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클릭해서 바로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